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저희 사무실을 통해 항소심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범죄인데요.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간치상죄란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301조에 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된 매우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은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는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고소인 B를 3회에 걸쳐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는데요. 피고인 A는 고소인 B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가졌다고 수사기관과 1심 법정에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가족은 성폭력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저희 사무실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청취하였습니다. 성행위 당시에 두 사람밖에 다른 목격자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고소인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행위 당시의 상황, 성행위 전후의 사정, 당사자 주장의 모순점 등을 종합하여 논리적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을 경우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들에 의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피해자의 행적에 다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소인이 증거로서 주로 주장하는 것이 고소인이 일기장에 기재한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본 변호인은 그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는데 고소인이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는 내용이 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고소인이 거절하자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고소인은 협박에 의한 강간미수로 고소한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을 다녔었는데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점도 지적하였고 피고인이 학내에서 별 말썽을 부리지 않은 학생이었음을 주장하고 동창생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는 고소인이 승낙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의 모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적 행위가 있었느냐에 관하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딱히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무리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를 방임하는 심정으로 응할 경우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이 재판부에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으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무리하게 설득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고소인의 진술로 인해 징역형을 살 수 있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